48시간 동안 206개국의 전력망이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미국은 15초, 중국은 23초 동안 멈췄어요. 그러나 단 한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0.01초 만에 복구를 완수한 나라 한국.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을 말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48시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아 나심입니다. 제네바 국제표준기구에서 데이터 전략을 맡고 있는 27살 연구원이죠.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두 개의 굵은 선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미국과 중국. 나머지 204개국은 흐릿한 점선으로 화면 아래쪽에 깔려 있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벌 인프라의 핵심 축은 명확합니다. 이 두 나라가 세계 질서를 좌우하죠. 22명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GDP 순위, 군사력 지수, 기술 특허 건수. 어떤 지표를 봐도 미중 양강 구조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연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도현이라는 이름표를 단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가 흰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D-206 모의훈련에 참관하시면 어떨까요? 봉투를 뜯어보니 초대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글로벌 회복 탄력성 시뮬레이션 D-206이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지연 허용값 0.01초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0.01초요? 그런 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하죠. 윤도현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0.01초. 100분의 1초. 눈 깜빡임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어요. 전 세계 206개국의 전력망이 동시에 공격받는 상황에서 그런 속도로 복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두 줄의 굵은 그래프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깔린 점선들. 한국도 그중 하나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초대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에는 작은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해보니 등록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참관자 등록 마이너스 알리아 나심. 마우스 커서가 확인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훈련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요. 저는 다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새벽 5시. 206개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글로벌 회복 탄력성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면에 8개 대형 스크린이 모두 켜져 있었고 각각 대륙별 전력망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초록색 점들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 시나리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북미 스크린에서 캘리포니아 일대가 붉게 변했어요. 전력망 마비.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복구 속도는 어떨까요? 3.2초, 4.1초, 7.8초. 시간이 흘러도 캘리포니아의 붉은 점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5초가 지나서야 절반 정도가 초록색으로 돌아왔어요. 회의실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중국 동부입니다. 이번엔 상하이와 베이징을 잇는 네트워크가 공격받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3초 만에 1차 복구, 23초 만에 완전 복구. 나쁘지 않은 성과였지만 인상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남부 지역 공격 시작. 부산과 울산 일대의 붉은 점들이 번쩍 나타났다가 제가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0.01초. 정확히 0.01초 만에 모든 시스템이 복구되었습니다. 잠깐, 이건 오류 아닌가요? 제 옆에 앉은 독일 대표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속도는 불가능했거든요. 윤도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중부 지역 공격. 이번에는 서울과 인천이 타겟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붉은색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초록색으로 전환. 0.01초. 오차 없이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제가 그린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한국전 지역 동시 공격. 이번에는 한반도 전체가 붉게 물들었어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모든 노드가 공격받았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똑. 시계 초침이 한 번 움직이기도 전에 한반도가 다시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복구 시간이 깜빡였어요. 평균 수리 시간 0.01초, 손실률 0.0%, 복구율 100%. 불가능해 보이던 수치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말을 잃고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이잖아. 제가 3년간 연구해온 모든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미중 양강? 그래프의 두 줄? 그 모든 게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윤도현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이제 믿으시겠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휴식 시간이 되자 윤도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그가 화면을 켜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가능한지. 태블릿 화면에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의 레이어가 겹쳐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 레이어를 터치하자 부산항 일대의 파란색 노드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레이어. 이번에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초록색 네트워크가 펼쳐졌어요. 반도체 공급망이에요. 모든 공장이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통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원전 주변으로 노란색 선들이 뻗어나갔습니다. 예비 전력 공급 시스템이죠. 0.001초 단위로 상황을 감지해요.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레이어까지 켜지자 한국 전체가 거미줄처럼 촘촘한 네트워크로 덮여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아키텍처입니다. 윤도현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부산의 한 노드를 터치하자 상세 정보가 팝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결 프로토콜 오픈 표준 ISO-27001. 상호 운용성 99.98%. 백업 연결 7개 경로. 자동 전환 활성화. 여기 보시면 무기는 없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미사일도 전투기도 핵무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준, 프로토콜, 상호 운용이라는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연결한 거죠?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에요. 끊임없는 시뮬레이션. 윤도현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훈련 기록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 분기마다 실시된 모의 공격 훈련, 해킹 시나리오, 자연재해 대응, 공급망 차단 상황까지 총 48회의 대규모 훈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0초도 걸렸어요. 하지만 매번 개선하고 표준화하고 자동화했죠. 10년이 지나니까 0.01초가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적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반복된 연습, 루틴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억지력이 되는 건가요? 간단해요. 우리를 건드리면 손해거든요. 윤도현이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차트였어요.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반도체 60%, 배터리 35%, 조선 40%. 우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춰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저게 무기보다 강한 억지라고? 네. 총알보다 강한 건 의존성이에요. 그 순간 제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연구해온 모든 이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억지는 공포가 아니라 필요해서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윤도현이 태블릿을 끄며 말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만의 두 줄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말이에요. 저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날카롭게 말이에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자마자 뒷자리에서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볼프강 슈미트. 독일 출신의 정보 조작 전문가였어요. 그가 손에 든 노트북을 조작하자 정면 스크린에 제 과거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알리아 나심 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를 보시죠.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화면에는 제가 2년 전 작성한 동북아시아 중견국 분석 보고서가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전형적인 중견국이다. 지역적 영향력은 인정하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과대평가는 금지해야 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2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제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볼프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이 지금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데 과연 객관적일까요?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 글을 썼으니까요. 그때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였어요. 딸아, 이상해. 카페 결제기가 계속 먹통이야.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있어. 저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런던 시내 엄마의 작은 카페에서 POS 결제 시스템이 멈춘 거였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데이터 전쟁은 학술 논문 속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저녁 식탁에서, 작은 카페에서, 일상 속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볼프강 씨. 저는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지금 런던에서 제 엄마의 카페 결제기가 멈춰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숫자 놀이를 하는 동안 실제 세계에서는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시스템들이 공격받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손님이 멈췄다고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 생각했어요. 국력을 GDP와 군사력으로만 측정했죠. 하지만 진짜 힘은 연결에 있었습니다. 신뢰에 있었어요. 볼프강이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본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48시간 동안 206개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 한 나라만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저는 윤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틀렸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시스템들이 공격받고 있고 그걸 0.01초 만에 복구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뿐이에요.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윤도현이, 그 다음 독일 대표가, 그리고 한 명씩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볼프강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전쟁에서 이기는 건 더 큰 숫자가 아니라 더 진실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도현이 내민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진실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의 0.01초 복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윤도현이 제 노트북의 파일을 열어줬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방대한 로그 데이터였어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놀라움이 쏟아졌습니다. 2015년 1분기 모의 해킹 훈련 마이너스 복구 시간 47초. 2015년 2분기 전력망 차단 시뮬레이션 마이너스 복구 시간 23초. 2015년 3분기 공급망 타격 훈련 마이너스 복구 시간 31초. 매 분기마다 빠짐없이 기록된 훈련 결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더 내려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총 48회의 리허설을 했군요. 맞습니다. 처음엔 엉망이었어요. 윤도현이 2015년 첫 훈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부산항에 가상 공격이 들어오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담당자들이 전화기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매뉴얼을 찾느라 허둥거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47초나 걸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은 2016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체크리스트가 생겼어요.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고요. 복구 시간도 35초로 단축되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동 복구에서 반자동으로, 반자동에서 완전 자동화로 발전해 갔습니다. 2020년이 전환점이었어요. 그의 영상에서는 드디어 10초 벽을 깨뜨렸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스템 자동화가 가속화된 거였어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죠. 전력, 통신, 물류, 금융. 하나의 프로토콜로 묶였어요. 저는 2023년 데이터를 봤습니다. 복구 시간이 1초 아래로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개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AI와 알고리즘의 영역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2025년 현재. 평균 복구 시간 0.01초. 최대 편차 0.001초.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 0.01초였군요. 정확합니다. 매분기 4번, 10년간 48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윤도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여기관 목록이었어요. 정부 17개 부처, 공공기관 34곳, 민간기업 127개사, 연구소 23곳. 총 201개 조직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곳이 같은 프로토콜을 쓰나요? 네. 오픈소스 기반의 표준화된 시스템이에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기여할 수 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회복 탄력성은 비밀 무기가 아니었어요. 투명하고 개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10년 동안 끊임없이 연마한 사람들의 노력이었죠. 처음에는 왜 시작하게 된 거예요? 2014년 원전 해킹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는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만 뚫려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윤도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했어요. 연결을 끊는 대신 더 강하게 연결하자고. 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연결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이 선택한 건 고립이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폐쇄가 아니라 개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개방성을 지키기 위해 10년간 끊임없이 연습한 거였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배우고 싶어 할 텐데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 누구든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힘이었어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힘.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볼프강의 마지막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좋습니다. 나심 연구원. 볼프강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부욕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를 빼먹으셨네요. 한국은 핵무기가 없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화면에 세계 핵보유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9개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억지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0.01초 복구가 뭐 대수예요? 핵무기 한 발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제가 반격할 차례였어요. 볼프강 씨 시뮬레이션 하나 더 보여드릴까? 저는 윤도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노드 제거 시나리오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가 회색으로 변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있던 연결선들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타격 반도체 공급 중단. 두 번째 타격 배터리 생산 라인 마비. 세 번째 타격 조선업 납기 지연. 네 번째 타격 오지 장비 공급 차질.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공장이 멈췄어요. 독일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서서히 둔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72시간 후 글로벌 GDP 변화율을 보시죠. 숫자가 화면 중앙에 떠올랐습니다. 마이너스 8.7%. 회의실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바로 상호 의존성입니다. 볼프강 씨. 저는 일어서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핵무기는 한 번 쓰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경제적 의존성은 매일매일 작동하는 억지력입니다. 볼프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을 공격하면 공격자도 손해를 봅니다. 그것도 엄청난 손해를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자신들의 최대 경제 파트너를 잃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면 자국 제조업의 30%가 멈춥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기술 혁신의 핵심 고리가 사라져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의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21세기의 억지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총을 겨누어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곤란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윤도현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과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매일 24시간 365일. 이 연결들이 세계를 돌아가게 합니다. 멈추는 순간 모두가 곤란해져요. 저는 볼프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겁을 팔면 전쟁이 나고 신뢰를 사면 시장이 열린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볼프강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성 없는 억지력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무기보다 강한 건 의존성이에요. 공포보다 강한 건 필요함이고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오래 이어졌어요. 심지어 볼프강도 천천히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21세기의 진짜 강국은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하여 K-의 복탄력성 모델이었어요. 3일간의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저는 제네바로 돌아와 밤새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 손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서론 기존 억지 이론의 한계. 1장 상호 의존성 기반 안보 모델. 2장 오픈소스 회복 탄력성 시스템. 3장 48회 반복 훈련의 교훈. 4장 글로벌 적용 가능성 분석. 총 127페이지.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방식을 표준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닌 연결로, 공포가 아닌 신뢰로 세계를 안정시키자는 제안이었죠. 일주일 후 국제표준기구 총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왔습니다. 43개국 대표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K-의 복탄력성 모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0.01초 복구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첫째, 투명성. 모든 시스템이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고 누구나 기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반복성.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48번의 리허설이 0.01초를 만들어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글로벌 네트워크 지도였습니다. 셋째, 상호운용성. 각국의 시스템이 하나의 프로토콜로 연결됩니다. 공격받으면 함께 복구하고 발전하면 함께 성장해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한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존 시스템과 호환될까요?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3개월의 파일럿 프로그램, 단계별 도입 방안, 예상 비용과 효과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K-의 복탄력성 모델 채택에 찬성하는 국가는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첫 번째로 윤도현이 한국 팻말을 들어올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동시에 손을 들었어요. 북유럽 3국이었습니다. 이어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까지. 중립국들이 줄줄이 찬성했어요. 싱가포르도 찬성합니다. 호주도 참여하겠습니다. 캐나다 역시 동참합니다. 순식간에 2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독일 연방공화국도 찬성합니다. 볼프강이 손을 들어올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36개국이 서명했습니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숫자였어요. 종이 위에 펜이 그어지는 소리가 역사적 순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각사각. 36번의 사인이 완성되었어요. K-의 복탄력성 모델이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 무시했던 나라의 방식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린 패권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수출하는 겁니다. 윤도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준 건 무력이 아니라 안전이었어요. 공포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야경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평화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요. 보고서 하나가 세계 지형을 바꿨습니다. 저는 차기 태스크포스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36개국의 만장일치였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제네바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라 K-의 폭탄력성 모델 실증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어요. 최종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36개 참가국의 지도가 실시간으로 펄싱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제네바, 아부다비. 세 개의 핵심 노드가 주황색으로 반짝였어요. 각각 아시아, 유럽, 중동을 대표하는 허브였습니다. 동시다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세 지역이 모두 타격받는 상황을 가정하겠어요. 저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순간 세 노드가 모두 붉게 변했어요. 서울의 금융망이 마비되었고 제네바의 통신 시스템이 끊어졌습니다. 아부다비의 에너지 네트워크가 침묵했어요. 회의실에 80여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스크린 우측의 타이머가 째깍거리기 시작했어요. 0.005초, 0.008초, 0.01초. 정확히 0.01초 만에 세 노드가 모두 초록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시에 회의실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찼어요. 성공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가 완벽한 결과로 이어진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각국의 시스템들이 서로를 도왔다는 점이었어요. 서울이 공격받자 도쿄와 싱가포르가 즉시 백업을 제공했습니다. 제네바가 멈추자 베른과 취리히가 트래픽을 분산해서 처리했어요. 아부다비가 흔들리자 도하와 쿠웨이트가 에너지 공급을 대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집단 면역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 나라가 병들면 다른 나라들이 항체 역할을 해요. 함께 아프고 함께 회복하는 거죠.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도 이 36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이 네트워크 중 어느 한 나라를 공격하면 나머지 35개국이 동시에 반응해요.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손해가 너무 큽니다. 독일의 볼프강이 일어났습니다. 나심 의장 축하합니다. 당신이 만든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문명의 새로운 규칙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비용이 너무 비싸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36개국이 하나로 연결된 상황에서 누구 하나를 공격한다는 건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어요.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의 조건은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를 떠올렸어요. 필요한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없으면 곤란한 나라. 공격하면 손해인 나라. 그날 저녁 연회에서 윤도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년 전 제네바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저는 한국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존경해요. 무기가 아닌 신뢰로 세계를 지키는 나라니까요. 세계를 지키는 건 주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윤도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가장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6개국이 모두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공동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변화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거라고요.